이곳은 물류센터 현장입니다. 늘 하던 포장일로 위치를 배정받고 다른 직원들과 이곳으로 함께 왔죠. 파란색 모형이 저입니다. 빨간색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되는 상대방이고요. 앞에서 포장을 해서 넘겨주면 여기서 박스를 테이핑 처리해서 레일 위로 올려보내는 시스템이죠. 저는 이날 일당직으로 포장을 하러 갔고요. 이곳 일을 잘 파악하고 있었죠. 여기 보면 스티로폼이 서로 가려질 만큼 잔뜩 쌓여 있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고 저 빨간색 모형 분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작업량이 엄청 많아서 여기 포장해야 될 물량들이 몇 겹씩 쌓여 있었죠. 상품을 포장할 포장지를 꺼내서 포장을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포장지를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한 거예요. 냉동식품이라서 뽁뽁이를 넣어야 됐거든요. 스티로폼 박스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 다른 곳에서 종이박스 포장을 하다가 이곳으로 갑자기 불려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종이 포장지를 꺼낸 거예요. 꺼냈다가 하면서 포장을 하진 않았죠. 일이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꺼냈지? 그리고 다시 꺼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거의 빛의 속도로 가깝게 와서 이거 여기다 포장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포장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벽 높이가 사람의 키에서 팔도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쌓아두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 키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형이 좀 작게 나왔죠? 절대로 반대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틈으로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여기 박스를 다 쓰고 박스를 다 써내려가서 빈틈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다 쌓아놓고 첫 작업 들어가려고 첫 바구니를 딱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포장지를 꺼냈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초능력자인가요? 도대체 왜 이 위치에서 뒤돌아선 상태에서 제가 포장지를 잘못 꺼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벽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초능력자인가요? 이 사람 분명히 여기 서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죠? 이 사람이? 그런데 알더라고요. 막 와서 따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민망했는지 쉬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을 봤거든요. 그 여자랑 같이 타기도 싫고 좁기도 하고 꽉 차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거 타려고 기다리는데 정말 그 사납던 사람이 평소에 자신만만하거든요. 특히 저한테는요. 스토커답게 의기양양한데 이때는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데 죄책감 같은 거랑 상관없는 고개 살짝 숙이고 웃으면서 혀라도 쏙 내밀듯이 그런 거였죠. 이 상황이 실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고 가벼운 실수.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원래 평소에 이 사람을 제가 좀 비호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쓸데없이 틱틱거리기도 잘 틱틱거리고 이래가지고 별로였고 일당제로 가는 일인데 거의 뭐 매일 출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일하러 가면 항상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 거의 없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일을 하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이지 별로 그냥 비호감이라도 뭐 범죄 왜 하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관심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중에 한 1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저에게 들킨 거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비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난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한마디로 욕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문제예요. 서로 얼굴 표정 볼 일도 없었어요. 그냥 어디 딴 데서 각자 일하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이제 쓱 얼굴 한번 보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보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가까이 배치됐네? 생각도 읽겠네? 그러면서 뭐라고 욕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행동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 해서 화가 난 걸까요? 절대 마음속이었어요.
딱 작업하려고 하는데 뛰어오더니 "이거 여기다 포장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피해자가 늘상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날 말고도 여러 가지 눈치챌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부러 고통스러우라고 알려주는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일부러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든 몰래 잘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거예요. 왜? 제가 속마음으로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걸 듣고 와서 감정적으로 쫓아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이 상황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높게 쌓여진 서로 아예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제가 이쪽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당당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미안해할 것 같아요. 함부로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정도의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징글징글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만, 이 상황에서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늘, 그리고 웬만하면 들키지도 않아요. 하도 다 같이 몰래 이러고 있으니까 단지 이 상황에서는 너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너가 뭔가 수상한 걸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설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서 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뇌의 공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뇌의 공유가 이런 한 사람하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방송 때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쫓아가서 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작업 공간이고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따로 떨어져서 주로 몸에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만 보자면 뇌 공유만 해서 그게 되겠느냐, 생각한 것만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욕한 생각만 읽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저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포장하면 어떡해요? 여기다 포장해야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에 웬만하면 일하는 걸로 딴지 안 겁니다, 저에게. 그게 스토커가 아니라면요. 뭔가 주인의식을 느끼는 거죠. 타인의 신체를 그런 알량한 거 하나 넣어놓고서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지배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의심하고 있었던 시야 해킹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뇌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눈이든 뺨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요.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이 기막힌 상황,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하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9시간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12시간 일할 때도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일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다 보면 시간 가죠.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1분 1초 동안에 줄곧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의 마음에 1분 1초입니다.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안 돼요. 1초, 1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공유되고 있다. 어떨 것 같나요? 피해자가 무너뜨려지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의 뇌와 공유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가해자들이 원하는 거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들의 생각에 맞춰서 피해자에게 꿀을 빨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단순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와서 얘기할 거리가 생긴 거죠. 나중에 진짜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다 올려주고 싶네요. 지적장애자를 속여서 뭐 큰 거 하나 뺏어 먹다 들킨
못된 뺑덕할멈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야 해킹의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시야까지도 전부 다 해킹하고 공유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 해킹이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은 물론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이 사람이 갖는 시야를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원리를 민간 차원에서 나온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저는 이 잔인한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조롱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테크놀로지 기술을 악용하여 굉장히 사악한 집단이 피해자의 뇌와 신체에 기생하고 들어와 마치 연가시처럼 타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사상 최악의 반인륜 범죄가 바로 이 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인으로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아주 치밀하게 머리기 사냥을 하듯이 남의 인생을 붙들고 아주 질기게 들러붙어서 놔주지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